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 전문 행정사협회 국가유공자 명예회복 전문 이지아민 21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로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2022년도 3월 유공자 유권 결정 사례 중에서 치사병 지원하던 도중에 허리 부상, 그리고 유류 관리 간부님이 유류통을 이동 중에 허리 부상, 그리고 유격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셔서 최초 비해당 결정되셨다가 재신청을 통해서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셨던 사례, 그리고 의무경찰분께서 경찰청 자체 공상심의에서 사상결정이 난 이후 전역한 다음에 사상결정이 되었는데 유공자로 등록하고 싶다고 하셔서 관련된 사실조사 후 진행해서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로 요건이 결정된 사례를 2022년 3월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가장 많이 보시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직접적인 직무수행,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이것에 따라서 공상군경이 될 것인지 보훈보상 대상자 재해보상군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훈처에서는 결정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보훈처에서 교육자료로 사용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구분, 정말 쉽게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얼마만큼 입직을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근무, 수색정찰, 첩보활동,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활동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으셨을 때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예시를 보시면 일상적인 행정업무, 출퇴근, 체육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린 거 보면 풋살하다가 다친 경우, 아니면 또 축구하다 다친 경우, 이때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을 시켜드린 사례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공자 등록 사례는 또 과거 영상에도 드렸지만 경계근무를 쓰시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수색정찰, 특공이나 정찰대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다가 부상됐던 경우, 그리고 첩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제가 어떤 부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시다가 다치셔서 등록이 되신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사례, 과거 사례는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례들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나홀로 준비하시는 분들 꼭 잘 입증 서류,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목에서 보셨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최근 등록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건 심사가 이제 통과되신 사례들로만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2016년도에 원래 소총병이셨는데 부대에 훈련을 일부 나가면서 인원이 적어지자 이제 치사 지원으로 이제 본부대에 치사반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3일 정도 작업을 도와주다가 4일차 이제 부식 들어오는 것을 나르는 과정에 옛날 말로는 2톤반이라고 하고 2와 2분의 1톤 트럭에서 이제 부식을 날르면서 트럭에서 점프를 해서 내려오셨고, 그때 처음으로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그냥 허리 통증인 걸로만 알고 4일차, 5일차 지나가다가 이제 거의 끝나갈 쯤 7일차쯤에 허리에 너무 극심한 통증이 오고 누운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서 의무대부터 찾아가고 의무실에서 결국은 이제 국군병원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처음에는 허리 염자, 그리고 이후에는 추간판 탈출, 이런 식으로 결정을 받으셔서 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만기 제대를 하시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의뢰하셨을 때 제가 원래 치사병은 아니었는데 치사 지원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것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도 될까요가 아니라 왜 치사 지원을 나가게 됐고
시사 지원을 하면서 누구의 통계를 받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한 결과 이렇게 추간판 탈출중 4번, 5번 사항이지만 허리 부상, 재해 부상 군경으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례는 이제 우리 간부님 사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이제 유류관리 부사관으로 임무 수행하셨다고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초에 그때 당시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드럼통을 이렇게 뭐 지게차에다 이렇게 해서 나르는 게 아니었고 그냥 트럭에서 내리면 굴려서 이렇게 보관 장소로 이동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를 계속 반입하고 반출하고 반입하고 반출하던 거를 본인이 병사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병사들은 계속 교체되지만 본인은 계속 그 업무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펜만 들고 일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분은 직접 그 자리에서 병사들도 통제하고 본인이 직접 나르고 하면서 허리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군병원을 가지 않았고 일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있으시다가 너무 안 좋으니까 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입원도 좀 하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허리가 너무 악화돼서 전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역을 하셔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다가 본인과 같은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한 것도 이렇게 재해부상 군경으로 등록된 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뭐 여기에 내용에 보시면 지금 뒤에 좀 가려져서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받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훈청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통해서 진행 안 하셨어도 그리고 뭐 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 분들도 나홀로 하신 분들도 요건 해당되신 분들이 신체검사 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꼭 좀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꼭 병원 진료와 치료는 꾸준히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가까운 곳에 보훈병원이 있다면 보훈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편은 이제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 결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유격훈련 중 부상입니다. 뭐 제가 이제 사관학교 4학년 때 4학년 생도 시절이네요. 임관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군입대를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헌생하셨는데 유공자 등록 신청을 본인께서 한 번 하셨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비해당 결정이 되셔서 고민하시다가 2021년도에 도움받기를 원하셔서 지원을 했고 관련된 사실조사 입증 서면을 다 준비해서 재청구한 결과 재해부상 군경이 아닌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공상군경으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자, 이분 자료를 이제 보훈처를 통해서 어떤 서류를 넣었었는지 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신청서 뭐 자기 본인 동의서 이런 거 빼고 본인 입증 서류는 한 장입니다. 맨 앞에 개인정보 넣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본인이 입증하는 진술란은 한 장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유공자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어느 부대에서 유격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공자로 등록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쓰면 아무리 보훈처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다 확인하신다고 해도 본인이 입증한 서류보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의뢰하신 이후에 사실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본인이 알지 못했던 자료들을 다 확인을 했고 관련된 부대 지휘관께서 아직도 군대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 확인하고 또 관련된 의견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상군경이 되셨고 이제 신체검사만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의무경찰이십니다. 의무경찰이셨는데, 이제 시위 진압을 하시다가, 이제 허리가 부상을 당하셨고, 그 부상당한 이후에 뭐 경찰 병원 뭐 이렇게 다니셔서, 이제 해당 소속 의무경찰대에다가 공상 신청을 하였으나, 사상 결정을 받으시고, 예, 전역을 하시게 됐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픈 나머지, 이제 관련돼서 나라로부터 좀 혜택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다 보니까 공상이 안 되면 유공자가 안 된다. 공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과정에 이제 처음에는 유공자 신청 전, 예, 의무경찰 전역자 공사상 심사 청구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해서 이거는 공상 판정 필요 없이 바로 진행을 해도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공상 여부와 관계없이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고 안 됐을 때 경찰청에 공상심사 청구를 하자라고 협의를 해서 진행한 결과, 예, 공상결정 없이 사상결정만으로도 이렇게 재해무상 군경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입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지만 요건 해당에 대한 입증은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류 한 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또 좌지우지 한다는 사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어떤 영상을 드릴 것이냐면 훈련소에 입영을 했다가 기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취사 지원을 하고 허리 부상으로 기가 조치를 받았는데 30년 동안 군대 면제된지도 모르고 계속 대기하다가 사실조사를 다 확인해서 알아서 면제되고 뭐 되고 뭐 되고 해서 그냥 지나왔던 사건이었는데 이분도 서류 한 장이 없었지만 관련된 사실조사를 통해서 훈련소 일주일 갔다 온 것만으로도 요건에 해당되는 결정을 받은 사례를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중요한 건 요건 해당 입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지아미 21 모든 행정사들은 각 지역 대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직접 행정사와 1대1로 보훈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 업무 요청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서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경, 사회복무 요원들, 대체복무 요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전문 행정사협회 대표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